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6일에 총선을 한 5달 정도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독일 좌파 진영의 터줏대감이죠. 3인당,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3위로 추락하는 홍역을 겪으면서 이 정치 판도가 완전히 개벽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월 총선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녹색당이 28%로 1위로 부상을 한 반면에 152년의 역사를 가진 이 3인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2017년 9월 총선 당시 20.5%에서 13%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의 주도권마저도 녹색당에 완전히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더더욱 지난 총선에서 32.9%로 1위를 달렸던 집권 여당, 기민당, 그러니까 기독민주당과하고 기사당, 기독사회당의 연합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21%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색당보다 더 뒤떨어지는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독일이 완전한 정치 리셋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추락도 충격적이지만 이 좌파의 대명사인 3인당의 몰락은 이 독일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 전통의 3인당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까지 갖게 만든다. 현재 언론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3인당은 줄곧 10%대의 3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이 이 3인당을 더 이상 수권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파의 중심축이 3인당에서 녹색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가 주요 정당의 총리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가 이번 일요일이 총선이라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은 결과라는 점에서 이 독일 정계는 이 여론조사를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전통의 좌파 대부 3인당은 왜 몰락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 연정은 왜 2위로 추락했는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좌파 터줏대감 3인당은 왜 몰락했을까요? 1869년에 이 독일 3인당,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창당됐는데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유럽식 좌파, 중도 좌파 정당입니다. 근데 이 3인당이, 독일의 3인당이 유럽 전역에 사회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원천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리 브란트, 유명한 사람이죠.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레더, 이런 세 총리를 배출하면서 20년간 집권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중도 우파가 기반인 이 기민당, 기사당 연합의 정권하고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3인당하고 기민당, 기사당 연합의 확고한 양당 체제를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정당들이 많았죠. 정권을 잃은 기간에도 굳건하게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에게 정권을 내준 2005년까지 13번 총선을 치는 동안에 3인당은 1987년의 총선에서 193석을 얻은 것 말고는 계속해서 200석 이상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만큼 탄탄했다는 거죠. 근데 2009년 총선에서 146석으로 참패를 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지난 2017년의 총선에서도 3인당은 20.5%의 득표율로 집권정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에 의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3석을 얻었는데, 이건 과거 슈레더 전 총리가 정권을 가져왔던 1998년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 득표율도 그렇고 의석도 그렇고 모두 반토막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인당은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좌파 정당이면서도 좌파의 본질인 혁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파가 혁신 안 하면 그건 이제 이미 좌파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우파가 집권하면서 제1야당으로 있는 동안에도 집권 정당으로서 다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이게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혁신하려고 하는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행태도 독일 국민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죠. 3인당은 기민 기사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신뢰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3인당이 내놓는 정책들도 국민들의 관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3인당은 1980년대를 지배했던 노동자 권익신장과 사회보장제도 확립 아젠다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사회에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도 이미 감소를 했고요. 복지제도 또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핫 이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올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레코드만 계속 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고요. 한때 그러다 보니까 90만 명이 이르던 당원들이 지금은 40만 명대로 그러니까 한 절반 밑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다가오는 총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3인당은 총리 후보로 63세의 그런 울라프 슐츠 재무장관을 내세웠습니다. 슐츠 장관은 이 이미지 자체가 완고한 꼰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저 원만한 후보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당은 어떨까요? 자, 녹색당은 3인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41세 여성인 안나레나 베어보그를 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녹색당이 지도 1위로 부상되는 가장 큰 이유가 3인당이 내세운 정치 아젠다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같은 중도 좌파인 녹색당이 꿰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의 중심축도 이제 녹색당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 정치를 풍미했던 중도좌파 3인당은 이제 국민들의 눈 밖으로 나가지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요? 혁신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 연정은 왜 2위로 추락했을까요? 지금 독일 정치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집권 여당인 기민당과 기사당 연정이 제3정당이었던 녹색당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권 여당 내 분열이고요. 두 번째는 부패 스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를 꼭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응에서 실패 이런 거죠. 우선 기민당, 기사당 연정은 그동안의 총리 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내분이 있었습니다. 통상 기민당과 기사당 우파연합은 다수파인 기민당에서 단일 후보를 내왔습니다만 이번에 연정에 참여한 기사당의 마르쿠스 죄더 당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내에서 이파적 구도가 형성되면서 분열이 일어났고요. 이 사태가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수파 수장인 기사당의 죄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파인 이 기민당의 아르만 라셋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둘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지율 추락에 충격을 받은 우파연합은 결국 모든 갈등을 접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 다수파인 기민당의 라셋 당대표를 총리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하기로 지난 4월 20일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집권 우파 정당의 부패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슈퍼 선거의 해에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여당에서 이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는 것은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지난 3월 8일 이 독일 연방의회 기사당의 원내 부대표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공발주 물량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66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8억 9천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또 공동여당인 기민당 소속의 연방의원이 중국산 마스크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25만 유로 한 3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형 부패 스캔들로 확대된 겁니다. 결국 기사당 원내 부대표는 곧바로 기사당을 탈당했고요. 기민당 연방의원은 연방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주는 타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미하엘 켈러너 녹색당 연방사무국장은 기민 기사당 연합 내의 부패 내지 뇌물수수 스캔들은 셀프 서비스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권 여당 세력의 분열과 부패가 당 지지율을 2위로 내려앉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의 관심은 오는 9월 16년 만에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차기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9월에 선거 전천전이라고 할 수 있는 3월에 주의회 선거 두 곳에서 여당이 역대 최대의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때 이 여당이 표밭이었던 이들 주에서의 참패를 재앙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뒤트도이체 차이통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독일 언론들은 기민기사당 연정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그리고 마스크 스캔들이 작용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녹색당의 부상입니다. 지난 3월 14일 치러진 바덴베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32.6%를 득표했고요. 집권여당 소속의 기동민주당은 24.1%만 득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압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독일 전역에서 눈에 띄게 녹색당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이 아르민 라스의 기민당 대표가 지지율이 이 녹색당 공동대표에 또 밀린다. 이런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혼전세고 기민기사당 연합과 녹색당이 서로 1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는 9월 총선에서 같은 중도 좌파라고 볼 수 있는 녹색당과 3인당 그리고 좌파당이 합쳐가지고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좌파 연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녹색당의 총리 후보인 41살의 베어보크가 16년간 재임했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서 독일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내는 것은 창당 후 40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녹색당 후보가 총리 당선에 가까이 가는 것도 이번 역시 처음입니다. 독일 좌파 진영의 주도권을 쥔 정당이 이 3인당에서 녹색당으로 옮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독일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정치 판도를 출렁이게 만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혁신, 분열, 부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터줏대감이었던 3인당의 몰락은 좌파의 기본 정신인 혁신을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수 정당으로 몰락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권 정당인 기민기사당 연정은 굳건하던 지지율을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분열과 부패 때문입니다. 이 분열과 부패는 집권층의 나태함과 오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메르켈이 물러나는 그 빈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분열이 일어났고요. 집권 세력의 오만 때문에 부패 스캔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색당이라는 소수 정당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린 겁니다. 군주민수라 그랬습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 군주민수를 지난 4월 7일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바로 이 군주민수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지금을 보면서 군주민수의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혁신과 분열과 부패.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